F5의 퇴역을 2030년대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력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공백은 일단 KF-21 블록 1과 F-35의 추가 도입분이 메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KF-21이 예산 문제라는 변수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 총사업비 심층 검토 요청하니까 18조 4,42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기위키 박수찬입니다. 오늘은 한국 공군에서 정말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제공호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5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F5의 퇴역을 2030년대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지비 지출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노후 기종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전력 구조와 재정적 측면 등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공군이 F5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동맹국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매우 싸고 구조가 단순한 F5 전투기를 개발해서 프리덤 파이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능이 매우 낮은 기종이에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한국 공군의 F5 전투기는 1970년대 간첩선 격침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은 간첩선을 남쪽으로 보내서 침투시키는 활동을 했는데요. 바다에서 간첩선을 잡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간첩선을 공격해서 격침하는 일도 있었죠. 요즘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F5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하고 강원권에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휴전선과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에 적합했죠. F5는 방위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투기 국산화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1980년대 대한항공에서 제공호라는 이름으로 F5가 면허 생산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항공기 창정비 기술을 확보를 하는 과 동시에 국산 군용기를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됐죠.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F5의 내구 연한은 25년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F5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남아있는 F5는 대부분 대한항공에서 만든 기종이지만 그 이전, 그러니까 1970년대 미국에서 들여온 기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항공에서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해도 4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투기의 핵심인 유압계통과 연료계통, 기체 구조, 이쪽에 문제가 누적된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고장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군의 F5는 2000년대 이후 10여 대가 추락을 한 사고가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조종사가 추락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기종에 배치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조종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전술 훈련도 그 훈련 수준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기종을 장기간 운영한다는 것은 정비 수요를 늘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계속하는데 처음에는 별 고장이 안 나잖아요. 5년, 10년, 15년 계속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비 수요 가는 횟수가 늘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전투기도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 작전 계획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F5도 KF-16처럼 대규모 성능 개량을 실시했다면 작전 능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F5도 성능 개량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능 개량을 한다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출 좌석을 교체하고 한국형 정면주도 폭탄을 장착하는 정도의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은 막았지만 교전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현대항공전에서 F5는 쓰임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탐지 거리도 짧고 공격할 수 있는 범위도 짧아요. 반면에 북한의 방공망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공군 입장에서는 F5를 퇴역시킨다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F5가 퇴역하게 되면 전력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공백은 일단 KF-21 블록 1과 F-35A 추가 도입분이 메우게 됩니다. 분당공은 2023년에 미국 정부와 F-35A 20대 추가 도입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국산 KF-21 블록 1 40대를 생산하는 최초 양산 계획도 2028년까지 진행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현재 남아있는 F5가 50여 대이기 때문에 KF-21 블록 1 40대하고 F-35A 20대가 계획대로 들어온다면 전력 공백을 메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KF-21이 예산 문제라는 변수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블록 1 생산이 기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려면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지난해는 2,300억 원이 조금 넘었고 올해는 1조 4천억 원인 안팎 그 수준에서만 배정이 됐습니다. 2027년, 2028년에 집행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한 정밀 유도 무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블록 2 생산 계약도 이제 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예산 압박이 굉장히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은 KF-11 블록 1 40대 전력화를 1년 정도 늦추고 블록 2 80대 전력화는 한 2, 3년 정도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검토안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죠. 공군은 일단 기존 계획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는 고가의 무기예요. 전투기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장비와 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기종을 대체하는 작업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상태가 가장 나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퇴역을 하고 아니면 기존의 다른 전투기의 임무를 재분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산 편성, 부대 개편, 지상 인력 배치 조정, 조종사의 기종 전환 훈련 등등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반적인 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군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했으면 하는 속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블록 2 양산 비용이 크게 치솟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실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KF-11이 사업이 지연되면은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바뀌고 공급망이 계속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 생산비가 상승 압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특히나 공급망 같은 경우엔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숙련공들의 상당수가 이직을 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 생산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막대한 양의 정밀 유도 무기를 소모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이 대량 발주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방위 산업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국군 발주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정밀 유도 무기의 인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연되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가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환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수요를 이렇게 키워놨어요. 근데 공급은 아직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죠. KF-21 블록 2 같은 경우에도 2024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국방 중기 계획을 의결할 때 한 80대를 만드는데 한 14조 2,44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 총사업비 심층 검토를 요청하니까 18조 4,42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공대지 무장을 갖추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가와 환율 상승, 공급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번 꼬인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한 번 꼬였고 이란 전쟁까지 터졌어요. 글로벌 공급망에 3중의 압박이 가해졌던 거예요. 이것은 블록 2 비용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까지를 염두에 두고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공군이 지난해부터 밝혔던 로드맵 등에 따르면 FA-50 경공격기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에서 무인기대를 활용해가지고 고위험 지역에 임무를 수행한다든가 주요 표적을 정밀 퇴역한다든가 하는 작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유무 복합 체계의 이제 이력과 이제 경험, 기술 등을 축적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KF-21 블록 2에서 무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KF-21 블록 2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갖춘 전천후 전투기가 됩니다. 명실상부한 KF-21이 핵심이 되는 블록 2에 다수의 무인 전투기가 추가되면 항공작전 운용 범위는 한층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군은 2040년대 초까지 공군의 전 부대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40년대 중후반쯤 되면 현재 운용 중인 KF-16의 퇴역에 대비해서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국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된다면 영국이 주도하고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체계처럼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소형 무장 체계, 양자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F-10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KF-11 블록 2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F-10은 4세대 기종이에요. 그리고 6세대 전투기. 이것은 명실상부한 미래의 핵심 항공 전력이 되겠죠. KF-11 블록 2는 이 중간에 있어요. 즉 제한적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하는 시초와 완벽한 스텔스 성능과 유무인 복합 체계가 결합된 6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기술적인 가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6세대 전투기인 미래 전투항공 체계 FCAS라는 것을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라팔 최신형인 라팔 F5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엔진 추적도 좀 늘리고 레이더 성능도 좀 강화하고 무인기도 함께 운영하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면은 6세대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적 개념만 놓고 봤을 때. 첨단 기술인데 이것을 퀀텀 점프하듯이 확 뛰어오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꽤 커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듯 차근차근 기술적 발전을 추구를 해나가는 거죠. KF-21 블록 2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결합하는 것이 공군 입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블록 2의 양산 계획이 바뀐다? 공군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겠죠.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루카스 드론 같은 걸 써서 공격을 했죠. 루카스 드론이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공군도 루카스와 같은 그런 저비용 무인 전력 도입을 2030년대 초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루카스 드론이라는 게 이란이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미군이 사실상 역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샤헤드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겠죠. 가성비 측면에서. 공군은 이제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무인 전투 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을 하겠다고 하려는 사람을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 이제 무인 비중을 늘리는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군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F5 전투기는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남북 공군력 대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K방산의 태동을 이루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할을 했죠. 국산 KF-11 전투기와 더불어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전력 등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주변 국가들이 다 공군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공군력 확보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